20년 전 이연의 아버지인 선대왕이 말합니다. 제산대군에게 남녀관계의 방법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상을 주겠다. 이 말에 한국녀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밤중 제산대군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산대군의 충격적인 진짜 실체와 결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왕실에서 바보처럼 살다 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한대군 이연. 드라마 속 이름은 제산대군이죠. 그는 정말 어리석은 인물이었을까요? 제한대군은 연산군의 광풍 속에서도 중종 반정의 피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수많은 종친들이 역모에 휘말려 목숨을 잃던 시대에 그는 기적처럼 오히려 천수를 누린 것이죠. 사실 그의 출발은 화려했습니다. 예종의 적장자로 태어나 왕위 계승 서열 1위에 올랐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의 운명은 너무도 일찍 뒤틀렸습니다. 예종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당시 4살이었던 그는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할머니인 자성대비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위는 사촌 자을상군인 훗날 성종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금지옥엽처럼 귀하게 자라던 그는 졸지의 존재 의미를 잃은 인물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성종은 그를 아꼈습니다. 자신 때문에 왕위에서 밀려난 형제라 생각해 동정했으니까요. 죄를 지어도 크게 벌하지 않고 때로는 스스로 바보처럼 굴어도 그냥 눈 감아 줄 정도로 말이죠. 심지어 남녀간의 일을 알지 못해서 후손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성종은 궁녀들에게 이런 제안까지 했다고 하죠. 제한대군에게 남녀관계의 방법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상을 주겠다. 이 말에 한국녀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밤중 제한대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궁녀는 제한대군이 잠든 사이에 남녀 행위를 자연스럽게 행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 제한대군은 처음으로 인간의 본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에서 깬 제한대군은 놀라 큰 소리를 지르면서 더럽다 더럽다 라고 외치며 물을 가져와 씻기에 바빴다고 하죠. 이를 본 사관들은 단정했습니다. 이는 진짜 바보가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보라고만 하기엔 너무도 교묘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10대의 나이에 2번의 이혼을 감행하고 심지어 전처와 재결합까지 해낸 일이죠. 단순히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던 흔적이었죠. 그는 14살에 첫 번째 아내 김씨와 결혼했는데 그녀가 병이 있고 절름발이라는 이유로 아내가 싫다며 어머니 인예대비에게 졸라댔습니다. 결국 성종이 마지못해 이혼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새 아내를 맞이했지만 3년 만에 또 이혼 소동을 벌이죠. 이 과정이 가관입니다. 전처와 다시 가까워진 제안은 두 번째 아내와 이혼하고 싶었지만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었죠. 여종들에게 시켜 부인을 유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여종들을 내치자 제한대군은 아예 몰래 여종들과 아내를 한자리에 억지로 눕혀놓고 내 아내가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모함한 것이죠. 하지만 진상은 곧 드러나고 말았죠. 결국 여종들은 모두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가고 그는 이혼할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울고불고 징징대며 어머니 인예대비에게 매달렸고 결국 성종은 또 마지못해 이혼을 허락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성종이 세 번째 부인을 들여주려 하자 이번에 전처 김씨와 다시 합쳐주지 않으면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며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성종이 하도 기가 막혀 내가 내쳐놓고 왜 이러느냐? 라고 핀잔을 주자 그는 몰라. 아무튼 안 해주면 나 혼자 살 거야. 라며 막무가내로 버텼다고 하죠. 결국 성종은 혀를 차면서 이놈은 참 하며 전처와의 재결합을 허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막무가내처럼 보이지만 결국 원하는 바를 얻어냈다는 것이죠. 과연 진짜 어리석은 자가 그런 책략을 짤 수 있었을까요? 이들 두고 사관들은 실록에 그가 거짓으로 어리석은 척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100년 뒤 문신 유몽인도 자신의 저서 어우야담에서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바보 흉내를 낸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역모에 연루되어 죽은 수많은 종친들 속에서도 제한대군만은 끝내 살아남아 환갑을 맞이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는 진짜 바보가 아니라 가장 교묘한 생존수를 터득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이 질문에 또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드라마 속 제산대군.
그는 결코 단순한 바보가 아닙니다. 왕위를 빼앗긴 상실감에 휩싸인. 그러나 여전히 야심을 버리지 못한 인물이죠. 겉으로는 술과 농담에 묻혀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기회를 노리는 교활한 정치가입니다. 그는 임금의 여인 수건 강목주를 품으며 금기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사실 전 이 장면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후궁이 다른 남자와 간통을 저지른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역사 기록을 보면 드라마에서 왜 제산대군과 수건의 관계를 그리 묘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연산군을 홀린 여자로 이름이 높았던 장록수는 원래 제한대군이 아끼던 노비였는데 연산군이 마음에 들어하자 제한대군이 직접 그녀를 연산군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죠.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설정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의 복잡했던 관계를 잘 함축해 보여준 배우의 연기력이 너무 좋아서 드라마 속 명장면 중 하나로 꼽아도 좋을 정도였죠. 그럼 잠시 대화를 들어볼까요? 옥사에 갇힌 강목주를 보며 제산대군이 묻습니다. 내 여기서 널 꺼내주마. 강목주는 이에 묻습니다.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죽기 전에 저를 한번 품어보시렵니까? 제산대군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도 내가 그저 그런 사내로 보이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내 여인이 아닌 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강목주는 굴하지 않고 경고합니다. 오늘은 한 양반을 죽였지만 내일은 대군의 목을 겨누는 위험한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제산대군은 씁쓸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죽은 사람을 어찌 또 죽이겠느냐? 나는 이미 10년 전에 죽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때의 대화가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복선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편 지난 8회를 시점으로 제산대군의 왕이 되고자 하는 숨겨진 야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9회에서 제산대군은 선을 세게 넘고 맙니다. 그는 수건 강목주와 짜고 대령숙수 연지영을 제거해 이연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놀랍게도 그 첫 번째 희생양은 바로 이연의 이복동생 진명대군이었죠. 그들은 연지영이 만든 인삼 닭고기를 진명대군이 먹은 사실을 알고 상극인 육구두가 든 탕액을 함께 먹여 혼수 상태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걸 빌미 삼아 대령숙수 연지영을 시해 혐으로 참할 심상이었죠. 그러나 뛰어난 미각을 지닌 길금과 지혜로운 대령숙수 연지영의 대응으로 인삼과 함께 먹은 육두구 탕액이 문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들의 음모는 차례차례 박살이 나고 말죠. 그러나 원작 소설에서 수건은 감찰상궁 추월을 희생시켜 빠져나가고 맙니다. 제산대군 역시 원작에서는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속 이 둘의 결말을 이렇게 예측해봤습니다. 궁궐 안에 은밀한 소문 하나가 번져나갑니다. 수건 강목주가 제산대군을 몰래 밤마다 만난다더라. 사소한 수군거림 같았지만 그 불길은 끝내 왕 이연의 귀에 닿고 말았습니다. 이미 이연의 가슴 속엔 응어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령숙수 지영을 모함했던 일부터 진명대군을 향한 끔찍한 음모까지 그 모든 죄를 덮어주려 했지만 이번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도승지 임송재가 달려와 전합니다. 전하, 수건이 제산대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연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그리곤 곧장 제산대군의 집으로 향합니다. 한편 제산대군의 집 앞에 당도한 수건 강목주는 초조한 마음을 안고 대군 집에 들어섭니다. 대군마마, 제발 저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지만 제산대군은 차갑게 돌아섭니다. 네가 여기로 어찌? 내가 오히려 내 목을 죄어오고 있단 사실을 모르더냐? 답답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수건은 끝내 대군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제산대군은 난처한 표정으로 눈을 감아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왕 이연이 분노에 찬 얼굴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임금을 기만하고 궁궐의 법도를 더럽히다니. 수건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습니다. 전하, 부디 용서해 주소서. 저는 그저 목숨을 부지하려. 그러나 이연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변명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산대군은 뒤늦게 무릎을 꿇으며 말합니다. 전하, 저는 죄가 없사옵니다. 모든 것이 수건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연은 단호히 손을 내리칩니다. 그 입 다물라. 두 죄인 모두 의금부로 끌고 가라. 결국 제산대군은 도모하려던 역모마저 실패하고 강상죄까지 발각되어 수건 강목주와 함께 참수당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즉 조선 최악의 피바람이 불었던 연산군 중종 시절에도 무사히 살아남았던 그가 드라마에서는 수건과 함께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포크니 셰프 엔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